얘들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저 말실수한 게 있어서 아까 질문 나와서 나도 깨달았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 3번에 3번 선지 있죠. 3번에 3번 선지에서 A기법에서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이니까 맞죠? 내가 이상치를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놓고 틀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상치를 지나지 않는 게 맞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도 B 가지고 확인하면 X를 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A 가지고는 3, 5가 나와요. 3, 5가. 이렇게 그 정도만 좀 정정하고. 자, 그럼 이제 오디오 압축 기술 가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로는 65페이지. 자, 이것도 평가원 지문답게 과학 기술이지만 사실 읽을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보의 양이 과하지 않아. 바꿔 얘기하면 저는 과한데요. 하면 계속 이야기하지만 수용 이해. 여기서 특히 이제 이해 파트 있죠. 여기가 맞다 갔다 하는 뜻이니까 본인이 읽었을 때 어디를 좀 잘못 읽었는지를 조금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따라오세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지문 쭉 읽고 그 다음에 문제 보고 우리 원래 하는 방식대로. 자,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죠. 대신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일단 처음 부분에 저장 방법,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과학기술 관련해서 또 저번에 뭐 언급한 적이 있냐면 특히 이제 평가원 같은 경우에 과학기술에서 좋아하는 제재가 있다 그랬죠. 좋아하는 스타일 제재. 그 좋아하는 스타일의 제재가 뭐냐면 목적의식이 분명한 기술들 있죠. 목적의식이 분명한 기술들. 걔네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 수능특강 그 독서 같은 거를 공부할 때도 과학기술 제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정보 막 던지는 거 말고 좀 목적의식이 분명한 과학기술류들 있죠. 걔네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는 게 좋아요. 이거는 미세 팁이고 여기서도 목적을 잡아야 돼. 알겠죠? 그럼 일단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는 건 저장이에요. 저장. 그죠? 자,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한데 끝 부분에 날카로운 비늘을 장착한 원풀형 나팔을 준비해 바늘 아래에 섬세하게 긁히는 회전판을 대고 나팔의 소리를 들려줘요.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판에 홈을 만들어 소리를 저장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게 사실 얘도 수특 연기였거든. 얘도 수특 연기였는데 이거 작년이었나 이거? 평가? 네, 기억 작년 맞죠? 너네들도 작년에 체감 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수능 특강에는 이 축음기가 실려 있었어요. 축음기.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이 있었어요. 수능 특강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특강을 공부를 했다면 이 부분은 이야기가 조금 더 형이 했겠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수능 특강에서 이미지를 봤던 애들이 이해하기 쉬웠다는 거. 여기를 읽으면서 이미지화하면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야. 이것도 나는 개인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렸다고요. 알겠죠? 내가 그 손필이 나오는 거 보면 안 되는 그림을 열심히 그려놨는데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확인하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자, 이런 거 이런 거 나는 잘 그리지 않았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미지화하면 여기 한 단락의 정보가 한 방에 정리되잖아. 그죠?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소리를 넣어요. 그죠? 그럼 얘가 진동하잖아. 그러니까 소리가 진동으로 바뀌죠? 그럼 얘가 떨리죠? 여기에 바늘이 있으니까 떨리는 대로 여기 레코드판에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나중에 이 레코드판에 대고 반대로 재생을 하면 진동을 소리로 바꿔서 소리가 나중에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너네들은 이 레코드판 본 사람 없죠? 거의 못 봤을 거야. 그죠?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라떼는 말이야. 우리 집에 진짜 많았거든. LP판 진짜 많았고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옛날에 초능력 헌터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었어. 알아요? 이 세상에 초능력은 없다. 나한테 초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면은 지금 현재 기초로 가치로 환산했을 때 10억인가 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왔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뭐 몸에 전기가 통한다더니 뭐
투시가 있다느니.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결국엔 가짜라는 게 다 걸렸는데 이 사람이 못 잡아낸 초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LP판을 보면 무슨 노래인지를 다 맞히는 거예요. 다 맞히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속임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포기하고 야, 이거는 진짜 내가 거짓이라는 걸 검증을 못하겠다. 포기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검증을 하냐. 자기는 이 홈이 보인대. 이렇게 보면은 이 홈을 보면 머리로 소리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초능력이 아니라 천재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그래서 실제로 이 레코더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겉으로 보면 그냥 똥글뱅이 홈만 파여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1문단 끝이야. 그죠? 그냥 이게 아날로그 형태 저장한 거고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한 거 끝. 자, 그래서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한다. 그죠? 너네들 중에 LP판 쓰는 사람 없잖아. 요즘은 다 스트리밍이잖아. 그죠? 한 파일 내에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의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내가 매번 강조했죠. 이런 지시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라고. 알겠죠? 모든 이런 거. 모든 소리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며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 이진수 값을 달리해요. 자, 그러면 요 정보는 체크를 해놔야 돼. 왜냐면 이거 이해가 아니라 수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면 요즘에는 디지털 신호로 저장을 하는데 이 디지털 신호라는 게 뭐냐? 이 디지털 신호라는 게 결국에 오디오 신호를 이진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오디오 신호를 이진수로 저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소리 크기에 동일한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고 그러면 이 비트에 각각 다른 이진수가 할당이 될 텐데 요 비트에 할당하는 이진수를 달리해서 소리 크기를 표현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 평가원 그거 변수 패티시 있다고. 그죠? 변수 체크 잘하라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소리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애는 이진수 값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적으로 16비트를 할당하니까 16자리인데 이 16자리에 들어가는 이진수 값이 달라짐으로써 소리 크기를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이 내용을 체크를 해놨어야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는 따로 메모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밑줄 정도만 부어놨습니다.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대. 그러면 비트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음에 가까워지는구나. 얘네들의 관계인가 역시 체크해 두고 이런 것도 다 수용이잖아. 그죠? 이거 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아요. 따라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대요. 자, 처음에 저장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돼. 저장 얘기하다가 아날로그 저장 방식, 그 다음 현대의 저장 방식 얘기하다가 이 현대 저장 방식으로 저장을 했을 때 용량이 너무 크니까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은 잡아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뭐 나오겠어요? 압축 방식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 목적이 이제 압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장이었어요. 지금 이게 다 소리, 음악의 저장 방식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저장 방식 이야기하다가 얘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용량이 커. 그래서 저장 전송이 빡세. 그러니까 압축해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
압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일반적으로 오디오시로 압축에는 지각보호화라는 걸 이용한대요. 지각보호화 모르죠? 그러니까 설명해 줍니다. 지각보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압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압축 방법 나오죠. 압축 어떻게 해요? 그렇지. 제거해서 압축한다. 필요 없는 거 날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얘가 그럼 변수죠. 얘가 변수야. 청각 특성에 따라 제거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평가원이 빡 써준 거잖아. 변수 판단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각 부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최소 가청 강도를 설명하는 거죠.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이래. 자, 글자에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정도 어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 알겠죠? 가청이 뭐예요? 들을 수 있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최소 가청 강도가 뭐야?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강도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 요게 정도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정도만 체크하면 된다고. 알겠죠?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 들을 수 있는 최소 강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된다고. 그냥 붙여놓으면 된다고. 최소 가청 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납득이잖아. 그래서 이건 그냥 수용이야. 아니 수용이래. 납득이야. 이해해. 그죠? 최소 가청 강도가 들을 수 있는 최소 강도니까 들을 수 있는 최소 강도보다 더 크면 들리고요. 들을 수 있는 최소 강도보다 낮으면 안 들리겠죠. 그죠? 최소 가청 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다시 뭐야? 변수죠. 얘가 변수야. 얘가 변수.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자 예시까지 줘요. 친절하게. 자 그럼 여기 앞에 내용이랑 연결하면서 읽어야겠죠. 1000Hz부터 1000Hz 사이에는 아주 작은 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이 정보 치워내야 돼. 그죠? 아주 작은 소리로 들을 수 있지만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최소 가청 강도가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최소 강도가 낮아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뜻이라고 치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자 여기 읽으면서 또 무슨 생각하면 좋냐면 이런 애가 고음인갑다 이거 하면 좋죠. 그죠? 이런 애가 고음인갑다. 왜냐면 이게 이제 저음이라고 했으니까.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최소 가청 강도가 높다, 크다 이 뜻이죠. 그러면 예시에 비교대조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저음 최소 가청 강도 높음, 고음 최소 가청 강도 낮음 요 정도를 잡아놓는 게 좋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을 최소 가청 강도라는 개념으로 치환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선지 잘 생각해봐라. 얘네 결국 물어보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했는지를 묻는 거라고. 왜냐면 여기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문단 끝났으니까 3문단 요약해 봅시다. 3문단 요약해 봅시다. 자, 3문단 뭐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제거를 통한 압축 방법을 지각 부호화라는 애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 이 글자는 몰라도 돼요. 알겠죠? 어차피 그냥 보고 읽으면 되니까. 지각 부호화의 변수가 뭐예요? 청각 특성이죠. 청각 특성. 근데 이 청각 특성 중에 3문단에서는 뭘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지. 최소 가청 강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최소 가청 강도가 뭔데요? 그렇지. 조용할 때 들을 수 있는 최소 강도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최소 가청 강도의 예시를 고음과 저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고음은
최소 가청 강도가 어때요? 낮아요. 그죠? 저음은 최소 가청 강도가 높아요. 요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최소 가청 강도의 변수가 뭐였어요? 그렇지, 주파수였어요. 주파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 체크했으면 알겠지만 이 주파수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음의 높이에 영향을 준다. 알겠죠? 음의 높이에 영향을 준다. 사실 이 글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시험장에서 개박살을 하는 애들이 뭐가 특징이냐면 이 새끼들이 이러면 안 되죠. 여기도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음 저음이랑 큰 소리 작은 소리가 똑같은 줄 알아요? 당연히 다르다 얘들아. 알겠죠? 나는 고음이야 저음이야. 저음에 가깝겠죠. 여기 다른 여자친구 불러와가지고 여자애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 친구는 나보다 고음일 확률이 높겠죠. 이게 고음 저음이야. 소리 크기는 뭐야? 저 볼륨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거야 다른 거. 이쪽엔 달라. 자,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차폐라는 어휘를 알고 있으면 어휘 의미 그대로죠. 만약에 모르면 이제 이것도 수용해야 돼. 이것도 수용해야 돼. 차폐가 뭐야? 가린다는 뜻이거든. 덮어 가리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차폐라는 어휘를 알고 있으면 이것도 그냥 납득하고 넘어가면 돼. 아, 가리는 거? 당연히 큰 소리랑 작은 소리랑 만나면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가리겠지. 그러니까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가리는 게 차폐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하며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한대요. 아, 차폐를 일으키는 소리. 그러니까 큰 소리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 얘는 수용이잖아. 받아들여야 되죠. 왜냐면 연관 관계니까. 물론 과학적으로 뭔가 잘 아는 친구들은 이것도 납득할 수도 있겠지. 난 안 된다고. 난 몰라요. 나는 그냥 이런 부분은 체크해 본다고요. 알겠죠? 특히 주파수가 아까부터 계속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가까우면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차이가 나면 잘 안 일어나는구나. 체크해 두고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요게 임계대역의 개념인데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어휘를 알고 있으면 붙일 수 있어요. 이것도. 임계가 뭐예요? 임박한 뭐예요? 임계가 뭐야? 경계야, 경계. 알겠죠? 딱 이 시점을 기준으로 뭔가 달라질 때 거기를 임계점이라고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경계가 임계란 말이야. 그죠? 대역은요? 그래, 폭이야, 폭. 그죠? 그럼 임계대역은 무슨 뜻이야? 경계가 되는 폭이야. 경계가 되는 폭이야. 무슨 경계가 되는데요? 차폐. 이렇게 하면 되죠. 차폐가 일어나는 경계가 되는 폭이 임계대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 만약에 어휘가 됐다면. 근데 지금 뭐 호라지를 해볼까? 지금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안 된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라 그랬잖아. 일단 해보려고 해야 된다. 그래야만 밑줄 치든 뭐든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안 하고 넘어가고 날아간단 말이야. 이 생각을 아시겠죠? 내가 축자적 이해 옆에서 검사하지 않는다 그랬죠. 감독관이 지나다니면서 야 그거 그 뜻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도구로 쓰는 거잖아. 우리가 글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시도는 하라고. 안 되면 밑줄 치면 되잖아. 안 됐을 때 밑줄 치면 걔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 생각 없이 밑줄 치니까 기억에 안 남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이런 걸 임계대역이라고 하는구나.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 즉 차폐의 경계가 되는 주파수의 폭을 임계대역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붙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얘도 마찬가지죠. 변수 뭐야? 주파수죠. 이것도 주파수가 기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임계 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잠깐 얘는 납득이죠. 얘 납득이죠. 납득이고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반복이죠. 반복해주잖아. 그죠?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라도 무조건 잡았어요. 무슨 말인지 놓치지 말라 얘기했잖아. 그죠?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 대역이 훨씬 넓다. 자, 이거 마찬가지야. 정의된 개념이잖아. 그죠? 지식 표현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미 환기한다. 임계 대역이 훨씬 넓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이 폭이 훨씬 넓다 이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가? 고음이.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을 차폐 문턱값, 아까 했던 거랑 또 우연찮게 어휘가 겹치네. 그죠? 이것도 넣으면 되겠죠? 차폐의 문턱이 되는 값이야. 그죠? 그러니까 차폐 문턱값을 넘어야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지각 보호하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대요. 자, 그럼 마찬가지야. 일로 오세요. 일로 와. 자, 요약한다. 자, 두 번째, 이 사문단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청각 특성 뭐예요? 차폐야. 일단 차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죠? 차폐가 뭐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죠? 가리는 거야. 누가? 큰 소리가 작은 소리를 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 큰 소리를 뭐라고 해요? 차폐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차폐랑 관련해서 너네들한테 설명한 개념이 뭐예요? 임계 대역이죠. 그래서 이 차폐음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경계의 폭을 임계 대역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뭐야?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최고 주파수. 그 다음에 여기가 최저 주파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얘도 변수는 주파수구나. 이거 잡아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도 고음과 저음을 예시로 들어주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미 요게 떠올랐으면 좋다고요. 아까 이것도 고음과 저음을 예시로 들어줬잖아. 당연한 거야. 근데 왜? 주파수가 여기에 영향을 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음과 저음을 비교 대조했을 때 어디의 폭이 더 넓어요? 얘가 임계 대역의 폭이 임대계약이 아니라 임계 대역의 폭이 넓고 얘는 좁고. 봐라, 이 뒤집어 있지. 장난질 치기 딱 좋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개념 어를 이해했으면 사실 저거 장난질 쳐도 글자로 우리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기에 쉽지만 확인하기 어렵지 않지만 쟤네들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또 홀랑 넘어간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디오신호 압축한다. 그러면 압축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제거한다 그랬죠. 그럼 사실 뒤에 어떤 방식으로 압축할지 예측이 가능해. 그죠? 최소 가청 강도보다 낮은 애들 어떻게 하겠니? 날리겠지. 어차피 안 들리는 애들이잖아. 그죠? 걔네들 제거하겠죠. 그 다음 차폐 일어나는 소리는 제거하겠지. 안 들리니까.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게 사실 예측도 가능해. 지각 보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임계 대역으로 나누고 납득해야 돼. 되죠? 여기 이제 납득이야. 납득하기 시작해야 돼. 앞에 수용한 정보 받아들였으면 주파수가 변수였으니까 주파수에 따라 임계대역을 나눠. 그 다음 각 임계 대역에서 최소 가청 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해야. 자, 이런 단어들 계속 머릿속으로 환기해야 돼. 알겠죠? 정의된 개념이니까 최소 가청 강도 뭐야? 그렇지. 들을 수 있는 최소 강도랑 차폐음 뭐예요? 큰 소리.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고려해서 차폐 문턱값 뭐예요? 차폐를 고려했을 때 들리는 문턱이 되는 값.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를 구한다.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안 됐을 수 있어. 안 됐을 수 있어. 안 되면 어떡하라고?
눈으로 보라고. 근데 이 생각을 안 하면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림이 망가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점검 습관이야. 제가 계속 강조한다. 알겠죠? 시험장에서 내가 이거 지금 떠올릴 수 있나? 이거 점검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해. 아시겠죠? 소리 크기와 척폐 문턱 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소리의 손실을 낮춰요. 나쁘지 않은데? 납득돼? 이거는 사실은 납득이 되면 좋은 거야. 납득이 되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불가능한 정보는 아닌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납득 안 되면 체크하면 돼. 체크하면 돼. 이게 이런 소리죠. 생각을 해보면 소리 크기와 척폐 문턱 값의 차이가 큰 소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될 거야. 밑줄, 그렇지. 잘 들리는 애야. 잘 들리는 애. 그러니까 잘 들리는 애일수록 비트를 많이 할당해서 손실을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아니 선생님, 안 들리는데 비트를 많이 할당해야 손실이 적은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떤 거에서 오류가 생긴 거냐? 우리가 듣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해서 화면이라고 생각해봐. 화면이 우리 옛날에 평가원 기술 중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해상도 압축하는 거. 해상도 압축하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야. 자세히 봐야 미세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멀리서 봐도 딱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해상도를 압축할 때 둘 중에 뭘 날려야 돼?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데를 날려야겠죠?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야 들리는 데를 최대한 날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잘 들리는데 최대한 비트를 많이 할당해야 소리의 손실이 오히려 청자 입장에서는 적다고 느낀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사실은 그 뜻이에요. 여긴 그 뜻이야. 물론 이거를 물어보진 않았어.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 척폐 문턱 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음으로 제거한다. 이거는 납득한다. 이건 납득되죠? 척폐 문턱 값보다 작은 소리가 뭔 말이에요? 척폐 고려했을 때 들리는 문턱이 되는 값보다 작은 거죠? 그럼 얘 들려 안 들려?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날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지각 보호하는 각 임계 대형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여 소리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오디오쇼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다시 한번 가르쳐주죠. 그러면 이게 사문단에 확인할 정보가 거의 없다. 여기는 그냥 다 이해잖아. 뭐만 기억해두면 돼. 비트 할당과 관련된 것만 기억해두면 돼요. 만약 여기가 납득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됐다면 저 부분은 밑줄을 쳐놓든 아니면 메모해놓든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글 읽었다고 치고 여기는 그래서 이만큼 생각할게요. 앞에 나오면 그대로예요. 그냥. 자,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이 글을 읽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그럼 이게 이제 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애들 막 당황했다니까요. 이런 거 처음 보는데 뭘 처음 봐? 니네 맨날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독서 과정 묻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 글 전체 요약할 때 정보 구조가 그거 묻는 거잖아. 그죠? 흐름 잡는 거 그거 묻는 거란 말이야. 너네 흐름 잘 잡고 있니? 이거 묻는 거라고. 유형은 새로워도 사실 독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었다면 문제 푸는 데 크게 지장이 없어. 자, 지금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자고요. 1분단 초기 녹음기, 2분단 최근 음악 저장 방법을 설명한 점에 주목해서 차이점 이해하면서 읽는다. 가능해 불가능해? 그냥 가능하죠. 그죠? 물론 확인도 할 수 있지. 확인도 할 수 있지. 1분단 가서 초기 녹음기 있는지 2분단 가서 최근 멘트 음악 저장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차이점 나오는지 확인해도 되지. 근데 그렇게 읽으면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정보를 눈으로 확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넘어가고 정답으로 체크할 내 정도만 검토를 위해서 눈으로 확인한다. 이게 베스트라고. 아시겠죠? 자, 2번. 이문단에서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 난점 뭐였어요? 그렇지. 너무 크다. 그죠? 이러한 난점으로 인한 압축 필요성. 환영하죠. 그 다음 2문단에서 소리 크기를 3문단에서 청각 특성을 각각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한 점. 자, 압축 변수 뭐였어요? 얘죠.
그죠? 소리 크기 압축 변수야? 아니잖아. 중간판 3번에 변수 판단. 그죠? 그 다음 4번 3분단에서 최소 가청 강도에 대해 설명한 점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리의 감지와 주파수의 관련성을 이해하면 이런다. 최소 가청 강도가 뭐였어요? 들을 수 있는 최소 강도였죠. 근데 얘의 변수가 뭐였어요? 주파수였죠. 그러니까 주파수와 소리의 감지 들을 수 있다 이거잖아. 그죠? 관련성 이해하면 되겠다. 이것도 변수 판단. 그 다음 3분단에서 오디오 신호 압축에 관여하는 요소 변수죠. 내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해. 진짜. 오디오 신호 압축에 관여하는 요소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뭐였어? 압축에 관여하는 요소. 청각 특성.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최소 가청 강도랑 차폐. 그죠? 그러니까 봐봐. 이 정도까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거 안 듣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어떻게 압축하는지 설명했죠. 예를 들어서 최소 가청 강도랑 차폐음을 고려했을 때 차폐 문턱값보다 작으면 제거합니다. 이런 거 설명 나왔던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일치불일치. 자, 초기 녹음기는 오디오 신호를 저장한 파일과 마찬가지로 그럼 이것도 그냥 일단 얘 바로 쳐요. 왜냐면 이거 하나 확인하고 이거 하나 확인하는 얘기잖아. 한 번에 확인할 때 정보가 최소화합니다. 그러면 초기 녹음기는 디지털 신호로 저장해? 아니죠. 축음기 판에 새겨진 홈은 오디오 신호 인지도가 달려있어. 바로 쳐요. 새겨진 홈 저장된 소리다. 맞아요. 맞죠? 오디오 신호 저장된 소리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관리가 틀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다.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 동일하다. 맞아요? 이거 아까 그거잖아. 모든. 그죠? 내가 그런 거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문제로 묻기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로 만들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도 그냥 그거 하나 물어봐 준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비트를 많이 사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저장할수록 네트워크 전송에 적합하다. 비트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용량 커지죠. 원음에 가까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전송에 적합하지 않겠죠. 그 다음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때 소리의 품질 저하가 최소가 되도록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해. 아니, 안 나왔잖아. 그죠? 정답 3번.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아예 변수만 보래. 아예 변수만 보래. 자, 청각 특성에 관한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고 고려를. 자, 먼저 최소 가청 강도 뭐였어요? 그렇지.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강도죠. 그죠? 이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최소값이다. 최소 가청 강도는 소리 크기랑 관련된 거니까 약간 여기서는 그 단위가 안 나왔지만 안 나왔죠? 보기에서만 나왔나? 그래. 원래 소리 크기를 4번 보시면 4번 표에 원래 소리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는 뭐예요? 데시벨인데 사실 데시벨은 안 나왔잖아. 지문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의 최소값이다? 아니죠. 강도의 최소값이다. 소리 크기. 그죠? 그 다음 임계 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에 구간은 임계 대역이 뭐였어요? 차폐음 기준으로 했을 때 차폐가 일어나는 경계가 되는 폭이었죠? 근데 얘는 무슨 뜻이야? 차폐음의 주파수와 이것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다. 이걸 묻는 거잖아. 그죠? 맞아, 틀려?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게 봐라. 지금 이해한 상태로 보면은 이거 당연히 아니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를 이해를 안 하고 글자만 그냥 쭉 읽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다 나온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소 가청 강도에도 주파수를 계속 엮어서 설명했어요. 왜냐면 변수였잖아. 최소 가청 강도의 변수가 주파수였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계 대역은 차폐음도 이야기했고 주파수도 얘기했고 뭐 높은 주파수도 얘기했어요. 왜냐면 최대 주파수인 거 얘기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글자로 읽으면 걸려 넘어지게끔 계속 만든다고. 아시겠죠? 조심하라고.
저음에서는 최소 가청 강도가 크므로 자 이거 확인하라는 거죠. 얘. 그죠? 그러면 저음에서 최소 가청 강도가 크다 이거 자체는 가능해. 그죠? 임계 대역도 고음의 임계 대역보다 넓다. 얘를 뭐 확인하라는 거야? 이거 확인하라는 거죠. 근데 임계 대역은 저음에서는 낮았죠. 그러니까 얘가 뒤에가 틀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음 고음의 최소 가청 강도 임계 대역 나왔어. 그리고 심지어 이 앞에는 맞죠. 그러면 생각 없이 그냥 뒤에도 쓰고 바꾸지 천천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안 돼. 자 그다음 임계 대역 내에서 큰 소리로 인해 들리지 않는 작은 첫 표현 뭐였어요? 큰 소리, 그죠? 그러니까 날라가고요. 정답은 일단 5번이야. 정답은 일단 5번이야.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 대역의 폭보다 크면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임계 대역인데 이 폭보다 어떤 소리랑 그러니까 차폐음이라는 건 가리는 소리죠. 이 차폐음이랑 작은 소리 이 사이의 차이가 훨씬 더 크대. 그러면 차폐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갈 테니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봐봐. 딱 내가 볼 때 이게 요즘 평가 스타일 장면 기출이기도 하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글자만 보면 이런 글자는 없어요. 지금. 그죠? 이런 표현이 나타난 문장은 없다고. 생각하면 맞는데 이 표현은 문장이 안 나온다고. 근데 이 앞에 1, 2, 3, 4는 다 비스무리한 문장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읽으면 무조건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끔 만든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최근에 그래서 더더욱 이해의 중요성이 높다. 알겠죠? 원래도 높았지만. 자 마지막 보기. 자 윗돌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고르래. 자 보기 읽을 때는 무슨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접점 찾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로 최대한 치환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A에서 D의 주파수와 크기, 청각 특성을 제시한 가상의 표래요. 각 소리는 서로 다른 임계 대역에 있대요. 뭔 말이에요? 주파수가 다르다는 뜻이죠. 실제로 주파수 다르죠. 그다음 표 나오죠. 이거를 표 나왔네 하면 안 된다고요. 표를 해석하기 시작해야 된다. 아시죠? 이걸 해석하고 선지로 가. 알겠죠? 해석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거는 선지 보고라도 판단해야지. 어쩔 수 없이. 근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선지로 넘어가진 말라고. 알겠죠? 최소한 내가 표를 볼 때 어디는 알겠고 어디는 지문에서 관련 정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것들을 인지한 상태로 선지로 가야 쓸데없는 함정에 안 빠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억나는 거 토대로 해서 보는 거야. 알겠죠? 자, 소리 크기는 왜 좋겠어요? 그렇지. 결국 큰 소리, 작은 소리죠, 이거. 큰 소리, 작은 소리.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작은 소리고 얘네들이 큰 소리가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주파수는요. 고음, 저음이죠. 고음, 저음이죠. 그러면 요렇게 갈수록 지금 고음이죠. 요렇게 갈수록 고음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정도 따라와야 된다. 최소 가청 강도랑 그 다음 임계 대역과 관련된 정보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다라는 정보를 체크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적어놨든 밑줄을 쳐놨든 그 부분에 가서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놔야 된다고. 여기 물어볼 수 있다고. 안 물어보더라도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소 가청 강도 뭐였어요? 그렇지. 들을 수 있는 최소 강도죠. 그럼 얘 뭐랑 비교해봐야 돼? 소리 크기랑 비교해봐야 돼. 그죠? 최소 가청 강도 38, 소리 크기 30이야. 그럼 얘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래 알리겠죠? 얘 제거. 그 다음 B는요. 최소 가청 강도 8, 소리 크기 30, 얘 들려. 그죠? 그 다음 들려. 차폐 문턱가 뭐야? 차폐까지 고려했을 때 이 수치를 넘어야 들려 이거죠. 그죠? 그럼 역시 얘는 어차피 따질 필요 없고 이것도 들리고 얘도 들리고 얘도 들리네. 그러면 얘네 셋은 살리겠네. 더 나아가서 소리 크기랑 차폐 문턱값을 통해 비트할때 달라져요. 그죠? 여기까지 생각하고 선지 가는 게 베스트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안 돼도 된다. 왜냐하면 선지를 보면 접점을 물어봐 줘요.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선지 보고 접점 찾아서 적절성 판단하는 데 익숙해지면
평가원이 파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요. 왜냐면 선지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사고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최대한 이걸 잡는 걸 의식하라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내가 잡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잡고 들어가는 게 그나마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봐봐. A가 포함된 인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A를 들을 수 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을 수 있게끔 틀렸죠. 이거 어차피 안 들리죠. 그죠? 그 다음 D가 포함된 인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D를 들을 수 없게끔. 이것도 마찬가지야. 딴 거 다 필요 없고 D 들을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으므로, 자 이거는 그냥 비교해 보면 돼. 그죠? 소리 크기 비교해 보면 돼. 같아. 그죠?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에 같은 개수의 비트가 일단 되겠고, 이것도 생각할 필요 없죠. 이거 뺄 필요 없다. 그죠? 내가 경제 안 나오는 이유 얘기지. 경제 안 나오는 이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평가원 내부 논의에서도 이게 좀 이과한테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요. 실제로 그 정부 발표 전에 이미. 그죠?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문항 개발이 좀 어려워서 그동안 안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 했었잖아. 교육과정 이제 개정되면 경제가 또 필수로 들어오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예전이랑 다르게 직접 계산해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지양할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머릿속으로 실제로 비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형으로 낼 거라고. 만약에 경제가 나오더라도.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실제로 뺄 필요 없죠. 왜? 어차피 A는 날아갈 거죠. 그러니까 A는 어차피 비트 할당 안 하죠. 그러니까 같은 개수의 비트 할당 두개 그냥 날리면 된다고.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A와 C의 차폐 분터값이 같으므로 이것도 그냥 비교하면 돼요. 차폐 분터값은 같네. 그죠?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은 같겠고. 자, 이거 뭐 판단하라는 거야? 임계대역 변수 판단하라는 거죠. 임계대역 변수 판단하라는 거죠. 임계대역 변수 뭐예요? 주파수죠. 그죠? 얘네들 주파수 봐봐. 이렇게 해준다 그냥. 완전히 다르게 해준다고 어차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것도 날아가고. 그죠? 그 다음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 할당. 이게 이제 빼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봐라. 계산 안 해도 되죠. 그냥 딱 봐도 이 새끼가 크게 주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트도 실제로 이 시험이 치러졌을 당시에는 애들이 어려워했던 질문이잖아. 그 애들이 니네잖아. 니네 형역일 때 이 세트 개박살 났었잖아. 뭘 아는 척해. 모담들이 증명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작년이랑은 다르다. 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다르다는 게 뭔가 작년엔 진짜 손도로 뗐는데 지금 그 족밥이래. 이 정도가 아니어도 괜찮아. 솔직히 그건 욕심이지. 그죠? 적어도 작년이랑 다르게 선지 몇 개는 판단이 된다 라든지 시간을 투자하면 이해할 만하다 라든지 어떻게 읽는지 방향 설정은 하겠다 라든지 이 정도의 발전은 체감이 됐길 바란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숙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이제 학기 넘어가는 시기가 5월이라서 5월에 과연 신규가 들어올까라는 의문이 있긴 한데 신규가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서 만약에 숙제를 내주게 되면 새로 들어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갑자기 설명 시작하면은 어벙벙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숙제는 없어요. 숙제 없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그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거 있죠. 그거를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또 새로 들어온 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물론 1학기 시작할 때만큼 자세히 못하고 그냥 공부 방법 환기한다 느낌.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짓을 할 때 어떤 생각들을 써야 되는지 이거 간단하게 환기하고 이거를 얘기하면은 풀어볼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비타민 K 할 거예요. 알겠죠? 다음 주에. 왜냐면 한 지문을 해야 되잖아. 어쨌든 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빡센 기분을 하려고 했어 원래도. 그래서 비타민 K를 할 거니까 저는 시간 내에 비타민 K 풀고 수업을 듣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미리 풀고 오세요. 내가 시간을 주긴 할 거예요. 알겠죠? 푸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긴 할 건데 그때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저는 좀 그때 당시에 시간 내에 푸는 것만으로는 수업을 따라가기가 좀 빡셀 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미리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미리 풀어오시고 다음 학기가 되면 반이 바뀌는 애들도 있겠죠. 반이 바뀌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반으로 넘어가거나 다른 반에서 일로 넘어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반으로 넘어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동안 어쨌든 막 잔소리 들어가면서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공부 방법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연습했던 이 방법론만큼은 끝까지 안 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만큼은 내가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된다고 했죠? 시험 볼 때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시험 볼 때는 무조건 성적이 최우선 목표야.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찍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시간 내에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신 공부할 때만큼은 독해력 향상에 항상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시라고. 아시겠죠? 일단 독해력이 향상이 돼야 스킬을 쓰든 아니면 뭐 후기를 하든 이런 선택이 가능해져. 그래서 최대한 이해도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하시고 그리고 점검 습관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알겠죠? 내가 진짜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는 비단 독서뿐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국어뿐만이 아니야. 이건 그냥 공부야. 알겠죠? 공부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수학을 공부할 때도 내가 이거를 알고 지금 저 선생님의 설명을 적고 있는 건지 이 점검이 있어야 돼. 내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공부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방향이 안 흔들린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때 그 부분만큼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고 이제 곧 좀 쉴 테니까 좀 쉬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